아니, 이거, 이런 논리로 오셔야 돼. 그렇죠? 일상생활 생각하면 회계 못해요, 절대. 일상생활 버리셔야 돼, 제발. 제가 회계할 때 정말 강조드리는 게 제발 투자자한테 투자받았다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하셔, 그냥. 그냥 일상생활 생각하시고, 왜 내 건데 비용하면, 이거 아니, 내 건데가 아니라니까. 이거 투자 돈, 그럼 투자자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상생활 생각하면 회계 못 한다니까. 그 두 개 빨리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버리시면 회계하기 힘들어, 진짜로. 그냥 회계 그냥 못 하는 거야, 아예. 아니면 그냥 회계 쪽 안 하시거나. 그렇죠? 일상생활 날려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제가 사례는 들지만 비슷한 사례 드는 거지. 날리셔야 되고 투자자한테 정보 전달해야 돼.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거. 내 돈도 일부 있지만 투자자한테 투자자 돈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장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진짜로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제는 대손의 회계처리인데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 총액법하고 충당금 설정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고로 이 총액법, 아이고야. 자고로 여기에 있는 뭔지 모르겠지만 총액법 있잖아요. 요거에서는 회계에서 인정을 안 해요. 다만 인정을 안 하는데 요거는 이해용이에요. 이해용이고 요 충당금 설정법은 이해 안 되는 용이에요. 이해는 안 돼. 물론 이해는 되시는 분이 계셔. 되네? 이렇게? 근데 문제는 회계에서는 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충돌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 정도로 붕괴를 끊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걸로 붕괴 끊으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총액법은 붕괴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요. 복잡하니까 그걸 대략 요약한 게 요 보충법이에요. 요약. 붕괴를 적게 끊어, 얘는. 그래서 회계에서 인정하는 건데, 저는 어떻게 수업할 거냐면, 일단, 총액법으로 이해를 도울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해야 되니까, 이해는 돕겠지만, 여러분들은 보충법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그렇죠? 자꾸 둘은 결론은 차이가 없어. 결론은. 그렇죠? 근데 보충법이라는 게 간단하다.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뭐를 암기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기말에 대손 예상한다라고 했죠. 대손 쪽은. 그래서 대손을 예상을 해요. 예상을 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하냐? 회사가 기말에 외상 매출금이 1,000원 있대요. 10만 원 있대요. 그럼 이게 기말에 회사의 채권 잔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1%가 못 받을 것 같은 퍼센트예요. 10만 원에 대해서 1%인 1,000원은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래서 대손의 예상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대손의 예상은 어떻게 하냐면 기말 채권자에게 회사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떼일 것 같은 율, 대손 추정률 이렇게 곱해요. 아마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걸요? 교재 어디에 있냐면 80, 80페이지, 80페이지. 어디 갔네? 이게 이거 어디였지? 눈이 안 좋은가? 있다. 맨 위에 있는데. 맨 아래쪽에 있잖아. 맨 아래쪽. 여기. 여기 맨 아래쪽. 대손 예상액 해가지고 결산일에 채권자에게 대손 추정률. 우리는 이것만 인정해요. 아래쪽은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채권이 좀 연령 분석법이라 해가지고 채권의 연령이 길어. 그럼 채권이 나이가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채권이 오래될수록 떼일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오래될수록. 그건데 우리 시험 요거 안 내요. 요거 내 위에 내지. 그러고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이 대손 예상액이 기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잖아요.
이쪽에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는 거예요. 대손 예상액이. 음. 왜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 여기 여러분들 이미 보여드렸잖아. 여기 어디 갔어? 나소리. 여기 기말에 이거잖아요. 이거 40 회사가요. 4억이 47억 중에 2%못 받을 것 같다라, 아니, 20%인가? 20%못 받을 것 같다. 좀 많이 힘든가 보네. 20%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한 거야, 대략. 맞나? 맞죠? 20% 대략? 이렇게 하면, 이거잖아. 기말 채권 잔액 47억 곱하기 대손 추정률 20% 곱하면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응, 응, 응. 물론 대변 잔액이에요. 맞죠? 근데 얘는 지금 항상 매출 채권, 이런 채권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 오빠 같이 가,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예. 시험에 이렇게 물어본다?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이렇게 물어봐요. 좀 이따 문제 풀 거거든. 계산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지금처럼,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런 거 막 고민하지 말고 그냥 채권 잔액, 기말 채권 잔액 구하고 대손 추정을 곱해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게 답이야, 무조건. 막 여러 가지 막 난리 부수 칩니다. 그냥 떼어 먹었고 상관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알죠?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아이, IB. 응. 이렇게 왜 자꾸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응. 아무튼, 예. 그래서 1%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한 거예요. 그러면 대손을 예상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1기 말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은 10만 원 표시되겠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팔 아파. 좀 앞으로 대충이라고 하네요. 대충? 대충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손 충당금 1,000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99,000원은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돼. 반드시 투자자들한테.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시점은 12월 31일이야.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일단 1기야, 1기. 1기니까 둘 다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1,000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분계는 음수 분계 못하니까 본래 위치가 대변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에 대비하기 위한 충당금을 쌓아두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미리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아시죠? 이렇게? 예. 자,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일단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충당금 설정법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그리고 총액법으로 이해를 도와볼게. 이게 좀 나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하는 거랑, 보세요. 자, 일단 누가 봐도 여기가 복잡하잖아, 뭔가. 자, 보세요. 뭐냐면, 자, 이기 중 대안이 파산했대. 그럼 대손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럼 대손이 확정됐는데, 외상 매출금이 800원을 못 받았대요. 그죠? 그럼 일단 총액법 보지 마요. 여기 오른쪽 보세요. 뭐냐면, 그럴 줄 알고 얼마는 미리 비용 처리했어요. 1,000원이나 미리 비용 처리했어. 단지 예상만 되는데 미리 비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주한테 미리 경고를 해야 되니까. 맞죠? 그럴 줄 알고 여기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쌓아뒀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800원 까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맞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800원 빼고 차변에 대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쌓아둔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할 거지만 뭐라고 하냐면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 충당금 잔액부터 먼저 상계한다.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상계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계는 분계에서 반대편으로 까는 게 상계입니다. 상계하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비용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부족하다라는 건 뭐예요? 더 예상치 못하게 빼어먹기 이 뜻이에요. 그럼 비용 처리한다. 여기까지는 할만해. 그래, 여기까지 그래. 그나마 좀 할만하다. 문제는 이제 2기예요. 2기 말. 2기 말에 또 뭐 해야 돼? 대손 예상해 또.
항상 기말에 무조건 해야 돼요. 주주한테 알려주는 날짜니까. 그래서 여기 이 기말에 자, 대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5,000원이 있어요. 5만원, 죄송해요. 5,000원이래. 5만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선생님, 10만원에서 800원 깠으니까 99,200원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5만원은 왜 나온 건가요? 라고 하시면 채권이 단기 중에 변동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채권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5만원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지? 그럼 대손을 예상할 때는 기말에 채권 잔액이죠, 이게? 기말, 단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 곱해서 대손 예상한다면서요. 대손을 예상해요. 그랬더니 3%를 못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500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했대요. 그러면 요게 2기 말에는 어떻게 재무상태표에 여기다 같이 쓸게요. 여기 2기 말에 2기 말에는 그럼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외상 매출금은 얼마? 5만 원 이렇게 있을 거고 재무상태표 보고할 때는 그렇죠? 이 중에서 1,5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죠? 요렇게 좀 화면 보이시는가?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대손에 대비하기 위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1,500원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1,500원 또 다 쌓아요? 아니에요. 왜 얼마나 있어? 기존에 1,000원 있었죠? 대손 충당금이. 그렇죠? 그리고 800원 해가지고 200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아파트 수리할 것을 대비해서 1,500원의 아파트 수리비가 필요해. 필요한데 이미 200원은 아파트 수리비가 있어요. 이미 걷어놓은 게 있어. 그럼 추가로 얼마만 더 걷으면 돼요? 1,300,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맞죠? 그래서 1,300원만 대손 충당금 쌓아두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려면 대변으로 가야지. 맞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요렇게 1,300원 하잖아요. 그럼 알아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500원이 돼요. 200원 있었다가 1,300원 증가시켰으니까. 오케이? 그렇잖아요. 근데 대변에 1,000원 있었다가 차변으로 800 깠잖아요. 깠으니까 200원 잔액 있잖아, 이미. 근데 올해 대손 충당금은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 같은 쪽에 표시지만 분계는 마이너스 분계 못한다고 절대. 그렇죠? 못하니까 200원이 있는데 이미 여기 1,500원의 대손 충당금이 되려면 200원에서 1,300만큼 늘려야 1,500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차변에 그럼 대변에 대손 충당금 1,300 증가시켰으니까 차변의 비용을 1,300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까 분명히 저랬거든. 아까 미래에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을 미리 비용한다면서요. 여기는 뭐 여기는 이해돼요. 그래 1,000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비용하는 거 1,000원 맞지? 그럼 여기는 얼마 돼야 돼 비용이? 1,5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받을 것으로 1,500원이 추정되잖아요. 그러니까 1,500원을 미리 비용해야지. 그래서 요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논리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야, 못 받을 것 같은 게 1,500원, 1,500원 해야지. 왜 1,300원만 하냐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선생님, 전 이해가 너무 잘 되는데요? 하면, 할 말 없지만, 이게 안 돼, 다행히 비정상이잖아. 맞죠?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걸 미리 비용해야 된다며. 그럼 1,500원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되니까 1,500원을 비용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맞죠?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이라는 건 충당금 설정법은요. 말 그대로 모자란 금액만 채워준다라고 해서 좀 이따 하겠지만 보충법이에요. 보충. 모자란 금액만 채워주. 1,300원만 채워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총액법이라는 걸로 설명할게요. 총액법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총액법이 뭐냐면 방금 논리랑 똑같아.
기말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액을 다 설정해요. 미리 비용 처리하는 거.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맞죠? 그래서 화면 보세요. 일단 여기는 보면 안 돼. 일단 여기 보시면 안 보이는 거다, 여러분들. 여기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생각해야 돼, 제발. 알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거 보시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1,0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비용 1,000원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기말에 얼마를 못 받을 거 수정했어요? 1,500원. 그럼 미리 비용 1,500원 해야지. 맞죠? 그래서 총액법은요, 요렇게 못 받을 것 같은 금액 있죠. 기말에 그 총액을 다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고, 있어 보려고 한번 던져봤어요. 근데 무섭다.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000원도 비용했고 1,500원도 비용했죠. 누적으로 얼마 비용했어요? 2,500원 비용했어. 근데 우리가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1,500원을 못 받을 것 같으면 누적으로 1,500원만 해야지, 이 비용을. 그치? 1,5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 해놓고 2,500원을 누적으로 비용하면 이상하잖아, 이거. 그래서 항상 총액법으로 하면 문제가 뭐냐면 전년도 있죠. 전년도에 비용한 게 올해 연도에 또 비용이 1,000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중 비용이야.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지만 아까 우리 논리로 따지면 못 받을 것 같은 걸 그냥 미리 비용 다 하라며. 맞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미리 비용 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하려면 비용이 없으면 돼. 비용이 없으면 되잖아. 비용이 0이면 다 1,500원 비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아니, 1,000원이 작년도 말에 있었어. 비용 미리 했단 말이야. 근데 올해도 비용을 1,500원 처리하면 누적으로 2,500원 처리한 거니까 요 1,000원이 여기 한 번 더 들어가 있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대손상각비 미리 비용을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1,000원을 전부 취소하면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1,500원을 다 비용 처리해도 돼.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총액법은요. 다시 이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총액법은 대손 예상액만큼을 다 우리가 총액으로 미리 비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비용했던 게 한 번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전년도 말에 여기 전년도 말에 차변에 미리 비용한 거 있죠. 떼어 먹히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비용한 거 있잖아요. 얘를 기초죠. 1월 1일 날. 1월 1일 차기초 있잖아요. 요때 기초에 어떻게 하냐면 취소를 해요. 취소. 없애. 취소를 해야 1,500원 다 비용할 수 있지.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취소 어떻게 해? 이렇게 취소? 취소. 재미없어? 이건 애기들이 하는 거야. 엄마 취소할게. 재미없구나. 맞죠? 분계에서의 취소는 뭐냐면 분계를 반대로 끊는 거예요. 반대로 끊는 게 취소예요. 어떻게? 차변에 대손상각비 처리한 걸 대변으로 까는 거야. 이렇게 취소. 취소 이렇게 까는. 아이고 왜 이래? 이렇게 까는 거야. 이렇게 취소 이렇게 까는 거야. 취소. 맞죠?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 쌓아둔 것도 취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손충당금이 지금 쌓여져 있는 게 없잖아요. 기초 취소하고 시작하니까. 그럼 1,500원 못 받을 것 같은 거 다 충당금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게 더 힘든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미리미리 비용을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근데 항상 비용은 단기 개념인데 여기 누적으로 돼 있다고. 이게 2,200원이 1,000원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잖아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미리 비용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취소하면. 미리 비용한 게 없어.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대손이 확정됐어. 그러면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비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00원 못 받았지. 이 800원 못 받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기초에 무조건 취소하는 거야. 전년도에 대손 예상에서 미리 비용한 거 있잖아요. 그걸 기초에 미리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취소하면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기말에 다 못 받을 것 같은 거 미리 비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지. 왜냐하면 수익 비용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때 채권이 있다라는 것도 수익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미리 비용한 게 없어. 미리 비용한 게 없으니까 못 받았을 때 비용하면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800원 빼고 차변에 비용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 총액법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하고 오른쪽 보신 분계가 얘가 더럽게 복잡해요. 기초에 취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잘 보세요. 하면 그러면 제가 아까 오른쪽에 있는 충당금 설정법 있죠. 충당금 설정법은 이익이 말에 대충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이익이 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예요? 1,500원 여기 1,000원 기초에 있었다가 800원 깠잖아. 확정됐을 때 깠다가 다시 1,300원 보충해줬잖아요. 늘렸지. 그럼 늘렸으니까 1,500원. 맞죠? 그 다음에 2기의 비용은 얼마? 1,300원이에요.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여기 1,000원도 비용인데요. 우리 수익 비용은 언제 개념이래? 단기 개념이야.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따라다니니까 2월이 돼요. 근데 비용은 금년도 개념이라며. 이익이라는 게, 야, 너 올해 이익 얼마 봤어? 그러면, 작년도 하고, 올해 누적 해보니까 6억 이득 봤어. 이렇게 미친놈이라 했잖아, 여러분들. 비용은 1,300원, 올해 연도의 비용 여기만. 얘만.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얘만. 오케이? 이렇게, 응. 자, 근데 이제 왼쪽 총액법 볼게요, 총액법. 왼쪽 총액법.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0원 있었다가 바로 1월날 취소해버리잖아요. 없어. 맞죠? 0? 그랬다가 기말에 못 받을 것 같은 거 다 쌓아버리잖아. 다 총액으로. 이렇게. 예. 그러면 이 기말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 기말에 대충 잔액은 1,500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비용 볼게. 2기의 비용. 1기는 찾아보면 안 돼요. 비용은 단기 개념에 이게 회계에서 전반적으로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2기의 비용은 어디 있어요? 여기. 예, B, 예, B, 예, B 이렇게. 그죠? 그럼 비용이 차변에서 증가하죠. 2,300 증가고 1,000 깠잖아. 취소했잖아. 그럼 1,000 감소니까 1,300이 1,300. 1,300에 1,300. 둘이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회계 입장에서 야, 왼쪽은 너무 복잡해. 분계가 일단 복잡해. 취소부터 해야 되잖아. 야, 근데 오른쪽은 안 복잡하네? 오른쪽 하자 그냥. 이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 둘 다 안 되는데요? 하면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고 이제 외우지 우리한테는 최후의 수단이 암기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총액법이나 충당금 설정법은 모자란 금액만 보충해주는 보충법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거나 결론이 똑같아. 이게 대손 충당금 잔액과 비용이. 그죠? 똑같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냥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 오른쪽 받아들여 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